저는 그날 밤 파리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 몰랐습니다. 12년째 승무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승객들을 만났지만 그분은 달랐어요. 일레이 좌석에 앉은 태준 씨는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 고급스러운 수트,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내 서비스를 위해 1등석으로 향했어요.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거나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태준 씨만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져 계셨죠. 승무원님, 제가 지나가려는 순간 태준 씨가 조용히 불러주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물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을까요? 다른 승객들처럼 무심하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물을 가져다 드리며 저도 모르게 더 신경을 써서 서비스했습니다. 찬물인지 미지근한 물인지까지 물어봤거든요. 평소라면 그냥 드리는 건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시네요. 태준 씨의 미소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진짜 품격 있는 미소였습니다. 저희 항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준적인 인사말이었지만 제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 다시 태준 씨 좌석으로 갔습니다. 1등석 승객들에게는 특별 메뉴를 제공하거든요. 오늘 메인 요리는 한우 스테이크와 랍스터 요리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보다는 서비스하시는 분이 더 아름다우시네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12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품격 있게 말하는 분을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해야겠네요.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태준 씨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단순한 고객과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저를 한 사람으로, 한 여자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음식을 서빙하는 동안에도 태준 씨는 계속 저와 눈을 맞추셨어요. 다른 승객들은 보통 음식에만 관심을 보이는데 태준 씨는 저에게 더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 일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12년 정도 됐습니다. 정말 오래 하셨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지만 좋아해서 하는 일이라 괜찮습니다. 일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멋진 일이네요. 태준 씨와의 짧은 대화였지만 제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비행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태준 씨가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길이었어요. 긴 비행인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서요. 하지만 힘든 건 힘든 거죠. 승객들은 편안히 앉아서 가는데 승무원분들은 계속 일하셔야 하니까요. 배려심 깊은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은 승무원의 고충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일이 힘들어도 보람을 느껴요.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태준 씨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복도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보는 그 미소가 정말 멋있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박하린입니다. 하린 씨. 예쁜 이름이네요.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주고받는 순간이었어요.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태준 씨.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착륙 2시간 전 마지막 서비스를 위해 다시 태준 씨 좌석으로 갔습니다. 태준 씨는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착륙 전 마지막 음료 서비스입니다. 아, 네. 커피 한 잔 부탁드릴게요.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태준 씨가 말씀하셨어요. 하린 씨, 혹시 서울에 사세요? 네, 강서구에 살아요. 그렇군요. 저도 서울이에요. 왠지 같은 도시에 산다는 게 운명적으로 느껴졌어요. 커피를 드리며 태준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린 씨,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서비스를 받았네요. 저야말로 좋은 승객분을 만나서 감사했어요. 혹시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하린 씨를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착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안전벨트 점검을 위해 각 좌석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태준 씨, 좌석에 가니 명함 한 장을 조용히 내미시더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12년 동안 승무원을 하며 명함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건 처음이라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린 씨 같은 분과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서요. 하지만 규정상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서 연락하면 되는 거니까요. 태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함을 받으며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도 짐을 챙기며 일어서셨죠. 출구로 향하시면서 태준 씨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린 씨,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조만간 다시 보게 될 것 같군요. 그 말이 예언처럼 들렸어요. 아니,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저는 혼자 객실에 남아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대한건설 대표이사 김태준. 생각보다 대단한 분이셨네요. 동료 승무원 미영이가 다가왔어요. 하린 언니, 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급하게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1등석에 잘생긴 남자 승객 있던데 혹시 그분이요? 뭔 소리야? 언니가 그분 서빙할 때 표정이 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던데 그런 거 아냐. 그냥 좋은 승객이셔서 그래. 하지만 미영이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태준 씨를 다르게 대했거든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태준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 깊은 눈빛,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특별한 시선이요.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고급스러운 종이에 깔끔한 글씨체로 인쇄되어 있었죠. 전화번호 아래에는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좋은 인연이 되길 바라며 태준. 가슴이 다시 한번 뛰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명함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승객 때문에 잠들지 못했어요. 태준 씨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조만간 다시 보게 될 것 같다고 하신 그 말이요. 정말 다시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만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12년 승무원 생활 중 이런 설렘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 자체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태준 씨를 만났어요.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는 꿈이었죠.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여운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요? 태준 씨에게 문자를 보낸 건 사흘 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리에서 인천 항공편 승무원 박하린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답장이 올까, 안 올까, 혹시 귀찮아하시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락 주셔서 정말 기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니.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 어떠세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곳이 있거든요. 저녁 식사라. 이건 분명히 데이트 신청이잖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고민했어요.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결국 마음이 이긴 거죠. 내일 저녁 7시 시내 그랜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요. 찾기 어려우시면 연락 주세요. 그랜드 호텔이라니 평소 제가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부터 고민이 됐거든요. 다음 날 오후 옷장 앞에서 1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수수하면 격에 안 맞을 것 같고 결국 가장 고급스러운 네이비 원피스를 골랐어요. 12년 승무원 생활 중 가장 비싼 옷이었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어요. 립스틱 색깔만 5번도 바꿔가며 발랐거든요. 저녁 6시 30분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어요. 로비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라운지를 찾아 들어가니 태준 씨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셔츠와 재킷 차림이었는데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군요. 태준 씨가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서며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하린 씨, 찾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이런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일부러 편한 옷을 입었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부담스러우실까 봐서요. 세심한 배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라운지 한쪽 구석에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받았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이고 테이블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단순한 저녁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단순하지 않았어요. 이런 분위기, 이런 장소에서 남자와 단둘이 식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와인 드실 수 있나요? 조금은 마실 수 있어요. 태준 씨가 웨이터를 불러 와인을 주문하셨어요. 프랑스 보르도 지역 와인이라고 하시더군요. 이름도 어려운 와인이었어요. 와인이 나오자 태준 씨가 직접 따라주셨어요. 붉은 와인이 글라스에 부어지는 모습이 왜 그렇게 우아해 보였을까요? 건배할까요? 무엇에 건배하죠? 좋은 만남에. 글라스를 부딪히는 소리가 예쁘게 울렸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니 부드럽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평소 마시던 저렴한 와인과는 차원이 달랐죠.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와인은 처음 마셔봐요. 다행이네요. 하린 씨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 골랐거든요. 저를 위해 신경 써서 선택하신 거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사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승무원 일이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있어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저도 일 때문에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데 늘 혼자였어요. 하린 씨 같은 분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와인 때문일까요? 아니면 태준 씨의 시선 때문일까요? 태준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건설업이에요. 아버지가 시작한 회사를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거죠. 오히려 하린 씨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멋진 것 같아요. 겸손한 모습이 더욱 매력적이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음식은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태준 씨도요. 식사를 하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행 이야기, 일 이야기, 취미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하린 씨는 평소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별거 없어요. 책 읽거나 영화 보거나 가끔 친구들과 만나고요. 혹시 남자친구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없어요. 이 일 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요. 정말요? 하린 씨 같은 분이 혼자라니 믿기지 않네요.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태준 씨의 진진한 눈빛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 벌써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요. 집에 가셔야겠어요. 네, 그래야겠어요. 아쉬웠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회전문 앞에서 태준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군요. 하린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에 가슴이 쿵했어요. 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회전문 앞에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태준 씨와 저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요. 저도 그래요.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태준 씨의 손이 천천히 제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하린 씨, 죄송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하린 씨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이상하게 뛰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정말요? 네. 저도 태준 씨와 있으면 가슴이 뛰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의 웅성거림도, 회전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모두 사라졌어요. 오직 태준 씨와 저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어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그럼 곧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어요.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집에 가는 길 내내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태준 씨의 깊은 눈빛, 제 어깨에 올려진 따뜻한 손, 그리고 우리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이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특별해 보였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12년 동안 일만 하며 살아온 제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핸드폰을 보니 태준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린 씨 덕분에 특별한 저녁이었어요. 좋은 꿈 꾸세요. 그 짧은 메시지가 제 가슴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라운지 한켠에서 한 여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태준 씨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쥔 채로 말이죠. 그 여자는 지연 씨였어요. 태준 씨의 부인이었죠. 그날 밤 지연 씨는 집에 돌아가서 태준 씨를 추궁했을 거예요. 하지만 태준 씨는 사업 파트너와 만났다고 거짓말했을 거고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달콤한 꿈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파멸의 서곡일까요? 태준 씨에게서 문자가 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하린 씨, 잘 지내시죠? 시간 되시면 제 집에서 저녁 식사 어떠세요? 직접 요리해드리고 싶어서요. 집에서 식사라. 호텔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태준 씨에게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고민한 끝에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몇 시에 갈까요? 7시쯤 오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주소를 받아보니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그것도 최고층 펜트하우스였죠. 그날 오후 또다시 옷고르기 전쟁이 시작됐어요.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재미없어 보이고 결국 심플한 블랙 원피스를 골랐어요. 저녁 6시 30분 태준 씨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지. 시도지 계속 편집어요. 로비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있는 초고급 아파트였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최상층 버튼을 눌렀을 때부터 긴장이 됐어요.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닐까? 태준 씨가 기대하는 게 뭘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문이 열리자 태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집에서 입은 편안한 화이트 셔츠 차림이 더욱 매력적이었어요.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모습이 남성적이면서도 세련됐거든요. 어서 와요. 찾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넓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거대한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와인셀러, 그리고 값비싼 미술품들. 천장도 높고 전면 유리창으로는 한강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집이 좀 넓어서 심심할 텐데 편하게 구경하세요. 거실 중앙에는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가 있었고 그 앞으로는 대형 스크린 TV가 걸려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피카소 작품처럼 보이는 그림도 걸려 있었죠. 이 그림 진짜인가요? 네, 작년에 경매에서 구입했어요. 하린 씨도 미술을 좋아하세요? 잘은 모르지만 보는 건 좋아해요. 그럼 나중에 미술관 같이 가요. 제가 아는 좋은 곳들이 있거든요. 태준 씨와 미술관을 간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부엌으로 안내받았는데 여기도 놀라웠어요. 최신식 주방 기기들과 대리석 조리대, 그리고 각종 향신료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요리를 직접 하세요? 네. 혼자 사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멋진 집에서 혼자 지내셨구나 싶어서요. 태준 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스테이크를 굽는 손길이 능숙했고 와인을 요리에 넣는 모습도 전문가 같았거든요. 와인 한 잔 드릴까요? 네, 좋아요. 태준 씨가 따라준 와인은 지난번과는 다른 종류였어요. 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었죠. 이 와인은 어떤 건가요? 독일 리슬링이에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와인이거든요.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거라니.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요리가 완성됐어요. 스테이크와 함께 각종 야채 요리, 그리고 직접 만든 소스까지. 레스토랑 못지않은 요리였어요. 맛있어 보여요. 정말 대단하세요. 맛있게 드시길 바라요. 식사를 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준 씨는 언제부터 요리를 배우신 거예요? 대학 시절 유학 갔을 때부터요. 혼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학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미국 하버드에서 MBA를 했어요. 역시 엘리트셨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전혀 건방지거나 잘난 척하는 모습은 없었죠. 하린 씨는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요. 멋진 꿈이네요.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네. 비록 힘들 때도 있지만 후회는 없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태준 씨가 와인을 따라주시며 음악을 틀어주셨어요.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고 조명은 은은하게 낮춰져 있었어요. 하린 씨,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이런 멋진 저녁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태준 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린 씨, 혹시 부담스러운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연애는 많이 해보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별로 없어요. 이 일 하다 보니까 만날 기회도 없고. 정말요? 하린 씨 같은 분이. 태준 씨는 어떠세요? 연애 많이 하셨죠? 저도 별로 없어요.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까 그때 태준 씨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하린 씨, 정말 아름다워요. 갑작스러운 말에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걸 솔직하게 말한 것 뿐이니까요. 태준 씨의 손이 천천히 제 뺨에 올려졌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하린 씨. 네. 저도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이상하게 뛰거든요. 제 손을 잡으시는 태준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똑같이 떨리고 있었고요. 저도 그래요. 이런 감정이 이렇게 강렬한 줄 몰랐어요. 그 순간 태준 씨가 제 얼굴에 두 손을 올리시더니 천천히 입술에 키스하셨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가볍고 조심스러운 키스였는데 점점 깊어졌어요. 제가 거부하지 않자 태준 씨도 더 적극적으로 변했죠. 키스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어요. 소파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태준 씨의 체온이 느껴지고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하린 씨, 정말 괜찮아요?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태준 씨의 손길이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요. 저도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며 태준 씨를 받아들였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하린 씨. 태준 씨가 속삭이듯 말하시며 제게 키스했어요. 목에서, 어깨에서, 그리고 달빛이 침실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느꼈습니다. 그 순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사랑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태준 씨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따뜻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 태준 씨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잘 잤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커피 드릴까요? 좋아요. 태준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프렌치 토스트와 신선한 과일, 그리고 갓 내린 커피까지. 정말 완벽한 아침이네요. 하린 씨와 함께라서 더 완벽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가끔은 호텔에서, 가끔은 태준 씨 집에서. 문자로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났어요. 마치 연인처럼요. 태준 씨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고급 레스토랑, 오페라 공연, 미술 전시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죠. 하린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저도 그래요. 태준 씨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우리의 관계가 항상 비밀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태준 씨와 당당하게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태준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할까요? 하린 씨,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때는 왜 기다려야 하는지 몰랐어요. 태준 씨에게 숨겨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사랑에 빠진 여자는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해요. 설령 그게 잘못된 것이어도 말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달콤한 비밀이 곧 저를 파멸로 이끌 함정이 될 줄은 말이죠. 태준 씨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태준 씨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는지 보려고요. 그분의 문자 하나가 제 하루를 좌우했거든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간단한 메시지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태준 씨는 달랐어요. 여전히 여유로우셨죠. 만날 때는 다정했지만 헤어지고 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해 보이셨어요. 어느 날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에서 태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근무 끝났어요. 뭐 하고 계세요? 답장이 늦게 왔어요.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 같으면 보고 싶어요 같은 말도 했는데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다음 날 도혁 오빠가 저를 불러냈어요. 도혁 오빠는 같은 항공사에서 일하는 선배로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는 분이에요. 하리나,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 동네 카페에 앉아서 오빠가 말했어요. 어떡해요? 표정이 밝아지긴 했는데 동시에 불안해 보여. 혹시 무슨 일 있어? 저는 태준 씨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리나, 내가 이 바닥에서 15년 넘게 일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소문은 순식간이라는 거야. 무슨 소문이요? 승무원들 사이에서 너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 요즘 뭔가 달라졌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태준 씨와의 일이 알려진 건 아니겠죠? 뭐든 조심해야 해. 특히 승객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절대 금물이야. 알지? 도혁 오빠의 경고가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을까요? 그날 저녁 태준 씨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펜트하우스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와인을 마셨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태준 씨가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거든요. 태준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요. 많이 힘드세요? 괜찮아요. 하리 씨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됐어요. 태준 씨와 저 사이에 뭔가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태준 씨, 저희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제 말에 태준 씨가 잠시 멈칫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태준 씨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하지만 이게 올바른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 관계가 계속 비밀이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혹시 태준 씨에게 제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린 씨,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나요? 서로 좋아하는데.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지금 이 순간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아쉬웠죠. 태준 씨에게는 저와의 관계가 지금 이 순간일 뿐이구나 싶어서요. 저는 더 깊은 관계를 원했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함께할 계획들. 하지만 태준 씨는 항상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도혁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리나, 지금 어디야? 집에 가는 중이에요. 혹시 누구랑 만났어? 목소리가 이상해. 왜요? 뭔가 불안해 보여. 예전에 들어본 목소리야. 무슨 말이에요? 사랑에 빠진 여자 목소리. 하지만 동시에 불안에 떨고 있는 여자 목소리이기도 해. 오빠의 말이 너무 정확했어요. 오빠, 저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도혁 오빠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리나, 넌 사랑이 아니라 모험을 하고 있어. 그것도 아주 위험한 모험을. 무슨 말씀이세요?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보이는 모습은 사랑에 빠진 여자가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는 여자야. 저는 행복해요. 정말. 그럼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데? 도혁 오빠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로 저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일방적으로 빠져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태준 씨의 아내 지연 씨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지연 씨는 며칠 전부터 태준 씨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평소보다 늦은 귀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소홀해진 태도까지. 지연 씨는 그날 밤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뒷조사 좀 부탁드리려고요. 한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며칠 후 명자 아주머니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러내셨어요. 명자 아주머니는 저희 동네에서 오랫동안 미용실을 하시는 분으로 저를 어릴 때부터 봐주신 분이에요. 하리나, 요즘 좀 조심해야겠어. 왜요, 아주머니? 그냥 여자 감으로 하는 말인데 내 주변에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아. 무슨 일요? 특히 남자 문제로. 혹시 요즘 만나는 남자 있지? 제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얼굴에 다 써 있어. 사랑하고 있구나. 네. 그런데 그 남자,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사람 아니야? 명자 아주머니의 예리한 통찰에 놀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은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태준 씨가 그 사람 안에 그냥 사람이 아니야. 조심해야 해. 아주머니, 무슨 말씀인지. 하리나, 내가 만나는 그 남자 혹시 김태준이라는 사람이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역시 그렇구나. 그 사람 부인 김지연, 이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태준 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이죠. 그날 밤, 태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못 만날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겼네요. 처음으로 약속을 취소하는 문자였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정상일까요? 도혁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랑이 아니라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태준 씨에게서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하린 씨, 몰디브 출장이 있는데 함께 가실 수 있나요? 휴가 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해외여행을 함께 간다는 건 또 다른 의미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명자 아주머니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하린 씨와 함께라면 출장도 휴가 같을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연차를 내고 태준 씨와 몰디브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태준 씨를 만났을 때의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와주셨네요. 약속했잖아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공항에서는 마치 정말 연인 같았죠. 비행기 안에서도 태준 씨는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1등석 좌석을 나란히 예약해 놓으셨더군요. 편안히 쉬세요. 몰디브까지 꽤 오래 걸려요. 몰디브에 도착하니 정말 천국 같았어요.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수상 방갈로까지. 영화에서나 봤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하린 씨가 있으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태준 씨는 정말 달콤한 말을 잘하셨어요. 그런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거든요. 리조트는 최고급이었어요. 개인 풀이 있는 수상 방갈로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는 기분이란 꿈만 같았어요. 태준 씨, 정말 고마워요. 뭐려. 하린 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첫날 밤, 우리는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파도 소리가 로맨틱한 배경음악이 되어주었어요. 하린 씨, 정말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이런 곳에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제 인생에 이렇게 특별한 순간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태준 씨가 저를 안으며 키스했어요. 바닷바람이 우리를 감싸는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방갈로로 돌아와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는 계속됐어요. 태준 씨가 샴페인을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건배할까요? 뭘로 건배하죠? 우리의 특별한 시간에. 글라스를 부딪히는 소리가 바다 위에서 더제시도지 계속 편지북 청아하게 울렸어요. 샴페인을 마시며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죠. 이런 풍경을 혼자 봤다면 어땠을까요? 태준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아마 재미없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함께 봐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우리는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더 깊이 느꼈어요. 바다 소리를 들으며 별빛을 받으며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죠. 이튿날 아침, 새벽 햇살이 방갈로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태준 씨가 여전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났어요? 태준 씨가 눈을 뜨며 미소 지었어요. 네, 방금 일어났어요. 잘 잤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푸르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스노클링도 했어요. 바닷속 산호초와 열대어들이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하린 씨, 물고기 같아요. 왜요? 수영을 정말 잘하시네요. 어릴 때 수영을 배웠거든요. 바다에서 함께 헤엄치는 시간도 행복했어요. 태준 씨와 손을 잡고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오후에는 선셋 크루즈를 탔어요. 요트 위에서 와인을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죠. 정말 아름다워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태준 씨는 석양이 아니라 저를 보며 말하고 계셨어요. 하린 씨,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저도 그래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때 태준 씨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준 씨가 잠시 미안하다며 자리를 뜨셨는데 목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였거든요. 응, 지연아. 잘 지내고 있어. 출장이 좀 길어질 것 같아. 이 일만 끝나면 지연에게 미안하다고 해야겠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지연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자 이름을. 그리고 미안하다고. 태준 씨가 전화를 끊고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해요. 급한 업무 전화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지연이라는 이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괜찮아요. 일이 중요하죠.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촛불 저녁을 먹었어요. 태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지만 저는 계속 그 전화 통화가 신경 쓰였어요. 하린 씨, 무슨 생각하세요?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받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불안했거든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린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특별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계속 커져갔어요. 태준 씨에게 저는 정말 특별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냥 잠깐의 일탈일까? 그날 밤 방갈로에서 태준 씨가 저를 안았을 때 예전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새벽 햇빛이 우리를 비추며 실루엣을 만들어낼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름다운 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태준 씨에게 저는 정말 무엇일까? 태준 씨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정리하며 태준 씨가 말했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린 씨 덕분에 최고의 휴가였습니다. 휴가. 그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시간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태준 씨는 다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죠. 지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태준 씨가 제 뺨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연락할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마치 작별 인사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몰디브에서 들은 그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혹시 태준 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심각한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어요. 이 달콤한 꿈이 곧 악몽으로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지연이라는 이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몰디브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인사팀에서 긴급히 저를 부르더군요. 박하린 승무원님, 지금 당장 인사과로 와주세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혹시 승진과 관련된 얘기인가 싶었죠. 인사과에 들어가니 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하린 씨, 앉으세요. 네, 무슨 일인가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요? 무슨 일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승무원 복무규정 위반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승객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태준 씨와의 일이 발각된 건가요? 어떤 신고인가요? 김태준 승객과의 사적 만남, 해외 동반 여행 등이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들통났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징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준비하시고 오세요. 인사과를 나와서 복도에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12년 승무원 생활이 끝나는 건가? 그때 도혁 오빠가 다가왔어요. 하리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새하얘졌네. 오빠, 큰일 났어요. 뭔 일인데? 조용한 곳으로 가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태준 씨와의 만남, 몰디브 여행까지. 하리나, 너 정말 큰일 낸 거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진실만 말해. 거짓말하면 더 큰일 나.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바로 태준 씨에게 전화했어요. 태준 씨, 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불려갔어요. 우리 일이 다 발각됐어요. 전화 너머 태준 씨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들렸어요. 뭐라고요? 저희가 만난 것, 몰디브 간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사진까지 있다고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태준 씨, 하린 씨, 일단 진정하고. 저도 상황을 파악해 봐야겠어요. 도와주실 거죠?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침묵이 흘렸어요. 저도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 그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예전의 다정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태준 씨, 무슨 말씀이세요? 하린 씨,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처한 상황도 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태준 씨는 저를 버리려고 한다는 걸, 자신만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걸.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태준 씨에게 계속 연락해봤지만 받지 않으셨거든요. 다음 날 징계위원회 시간이 됐어요. 위원회실에 들어가니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위원장 외에도 여러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승무원 박하린, 앞으로 나오세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어요. 승객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진들을 보세요. 위원회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호텔 로비에서 태준 씨와 함께 있는 모습, 펜트하우스에 들어가는 모습, 몰디브 공항에서 함께 걷는 모습까지. 누군가 저희를 계속 미행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진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누가 신고한 건가요? 신고자 신원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태준 씨 부인이었을 거라고. 지연 씨였을 거예요. 승무원 박하린,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합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승객 김태준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네. 그 순간 제 12년 승무원 경력이 끝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1차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위원회실을 나오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도에서 도혁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리나, 괜찮아? 오빠, 다 끝났어요. 정말 다 끝났어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잖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걸. 그날 저녁 태준 씨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번에는 받으셨어요. 하린 씨, 태준 씨, 저 오늘 징계위원회에 다녀왔어요. 그렇군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예전의 따뜻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태준 씨, 도와주시기로 했잖아요. 하린 씨,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제가 처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태준 씨 입장. 저는 지금 해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건 죄송합니다. 그 말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태준 씨, 정말 이게 끝인가요? 하린 씨,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게 태준 씨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 이후로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며칠 후 소식을 들었어요. 태준 씨가 부인에게 모든 걸 털어놨고 저와의 관계는 단순한 일탈이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연 씨가 직접 항공사에 압력을 넣어서
저를 해고시키려고 한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위기가 닥치니까 저를 버리고 자신만 구하려고 하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저에게는 사랑이었지만 태준 씨에게는 그냥 재미있는 게임이었다는 걸. 도혁 오빠가 제게 말했어요. 하리나, 이제라도 정신 차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널 이용한 거야. 저는 정말 사랑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었어. 진짜 사랑이라면 위기에 닥쳤을 때 함께 맞서는 거야. 오빠 말이 맞았어요. 태준 씨는 저를 정말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2차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이번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호텔 CCTV 영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몰디브 출입국 기록, 심지어 항공편 예약 기록까지 모든 게 다 나와 있었어요. 승무원 박하린, 이 모든 증거에 대해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혁 오빠가 해준 말을 떠올렸거든요. 진실만 말해. 그게 유일한 길이야. 위 위원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세요. 저는 김태준 씨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승무원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 관계가 시작될 때 저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위원회가 술렁였어요. 김태준 씨는 저에게 독신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만약 기혼자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태준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독신인 것처럼 행동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또한 이번 신고는 김태준 씨의 부인 김지연 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김지연 씨는 단순히 저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저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다시 술렁였어요. 이번 사건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한 한 여성의 복수입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이용해 한 개인을 파멸시키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날 징계위원회에는 언론사 기자들도 참석해 있었거든요.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할 말이 있습니까? 네. 12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며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일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적어도 진실한 사랑을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위원회가 끝나고 나오니 도혁 오빠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잘했어, 하리나. 정말 잘했어. 오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아냐,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재벌 며느리의 권력 남용, 승무원을 이용한 복수극 같은 제목들이었죠. 여론이 급반전됐어요. 처음에는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연 씨를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SNS에는 저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우세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줄 몰랐어요. 며칠 후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해고는 면했지만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SNS 팔로워가 하루 만에 50만 명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화장품 회사에서는 광고 모델 제안도 해왔고요. 하리나, 이건 기회야. 도혁 오빠가 신나서 말했어요. 무슨 기회요? 넌 이제 유명해졌어. 이걸 잘 활용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한편 태준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회사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고 부인과의 관계도 최악이 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태준 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명자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낡은 사진을 들고 계셨죠. 하리나, 이거 봐.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명자 아주머니가 승무원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도 승무원이셨어요? 응. 40년 전의 말이야.
나도 그때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 정말요? 기혼자인 줄 모르고 사랑했다가 큰 곤란을 겪었지. 그때는 지금처럼 여론이 좋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다시 일어섰지. 명자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늘 위험했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지.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해. 그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정직 처분을 받은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승무원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자고 결심했거든요. 바로 여행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었어요. 12년 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며 쌓은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의 하늘여행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승무원 시절의 에피소드부터 세계 각국의 여행 팁까지 솔직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했죠. 첫 영상을 올렸을 때의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2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했던 박할인입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보며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첫 영상이 일주일 만에 200만 뷰를 넘겼을 때의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댓글들도 따뜻했어요. 할인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솔직하고 재미있어요. 다음 여행 때 참고할게요. 두 번째 영상은 승무원이 알려주는 비행기 꿀팁이었어요. 이것도 대박이 났죠. 세 번째 영상부터는 직접 여행을 다니며 촬영했어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일본, 태국, 유럽까지.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50만 명을 넘었을 때는 눈물이 났고요. 할인 씨, 정말 축하드려요. 광고 대행사 직원이 계약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아직도 제 시도지 계속 편집꾼 같아요. 1년 전까지만 해도 파멸의 끝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기업에서 협찬 제안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항공사, 호텔 체인, 여행용품 브랜드까지 모든 곳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어요. 월 수입이 승무원 때보다 몇 배 더 늘었네요. 도혁 오빠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도혁 오빠와 축하 식사를 했어요. 1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게 희망을 준 분이었거든요. 할인아, 정말 대단해.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믿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아냐, 내 힘이야. 내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식사를 마치고 한강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할인아, 사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뭔데요? 도혁 오빠가 걸음을 멈추며 저를 바라봤어요. 너 좋아해. 오래 전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태준 씨 때와는 다른 설렘이었죠. 따뜻하고 안정적인 느낌이었어요. 오빠, 급하게 대답하라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완전히 회복됐을 때 내 옆에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고 싶어. 오빠, 사실 저도 모르게 힘들 때마다 오빠만 찾고 있었어요. 정말? 네. 태준 씨와 있을 때도 마음 한켠으로는 항상 오빠 생각을 했어요. 오빠가 어떻게 생각할까? 오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도혁 오빠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네. 이번엔 천천히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도혁 오빠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좋아. 이번엔 천천히 제대로 날아볼까?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태준 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급하지 않고 비밀스럽지도 않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거든요. 몇 개월 후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여러 방송사에서 정규 프로그램 진행 제의도 들어왔죠. 할인 씨, 할인과 함께하는 세계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프라임 시간대예요. 꿈만 같았어요. 승무원에서 방송인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첫 방송 녹화 날, 도혁 오빠가 응원하러 와주었어요. 긴장돼? 조금요.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넌 잘할 거야. 항상 그래왔으니까. 첫 방송은 대성공이었어요. 시청률도 좋았고 시청자 반응도 뜨거웠거든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갔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서 방송인까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죠. 어느 날 공항에서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태준 씨였어요. 1년 반 만에 보는 태준 씨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척해지고 피곤해 보였죠. 예전의 여유로운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태준 씨도 저를 봤는지 잠시 멈칫했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죠.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그분과 나눌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원망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았어요. 촬영을 마치고 도혁 오빠와 함께 공항 카페에 앉았어요. 혹시 아까 그 사람? 네, 맞아요. 김태준 씨였어요. 괜찮아? 네, 전혀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분 덕분에 더 큰 세상을 만났어요. 도혁 오빠가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강해졌구나. 후회 안 해요. 승무원 그만둔 것도, 그때 그 선택들도. 공항 창문으로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를 달리며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저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을 섬기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땅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저도 제 방식으로 날고 있었거든요. 오빠, 다음 주 파리 촬영 때 스태프로 같이 갈래요? 승무원 아닌 내가 비행기 타도 되나? 바보, 이제 오빠는 제 매니저잖아요. 도혁 오빠가 웃으며 제 어깨에 팔을 올렸어요. 좋아. 함께 새로운 하늘을 날아보자.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가 마침내 하늘로 떠올랐어요. 힘차게 상승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 역시 추락했지만 다시 이륙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더 높이, 더 자유롭게. 6개월 후, 저는 도혁 오빠와 결혼했어요.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하리나,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갔어요. 태준 씨와 갔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 정말 아름답네. 그죠? 하지만 오빠와 함께라서 더 아름다워 보여요. 같은 장소였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이전에는 불안과 비밀로 가득했다면 이번에는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도 얻었고요. 지금 저는 매주 방송을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가끔은 여행 관련 책도 쓰고 있어요. 정말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태준 씨와의 일을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자유는 하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위기에서도 함께 맞서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하늘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이제는 땅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더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하늘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만들어가는 제 인생의 하늘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추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죠. 지금도 저는 날고 있습니다. 제 방식으로, 제 속도로, 제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말이에요.